5월달에 어떻게 공부할 건지 좀 잠깐 소개를 해줄게. 수원수투랑 이렇게 확통이 있는데, 확통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 통계 부분 개념 좀 까먹었거나 아니면 유형별 문제 푸는 거 좀 정리 안 돼 있는 친구도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요거 유형별 책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요거 빠르게 좀 끝내는 걸로 한 2주 정도면 마칠 거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종이 비행기 책 녹색 책 받은 거 있지? 그 기출책 꾸준히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어가지고 수능 특강 이제 또 바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그치? 그러니까 이제 특히 내신 중요한 친구들은 시험을 한번 봐봐서 알겠지만은 뭐 수특이 엄청 중요하게 나오는 학교들도 있고 이 기출을 좀 많이 해야 되는 학교들도 있고, 그치? 그리고 이번에 모의고사 봐봤으면 알겠지만 뭐 수능 특강만 계속 한다 그래서 또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새로운 문제들을 다 잘 풀 수 있고 이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 다 배우고 뭐 수능 특강이나 특정 책도 열심히 하기는 하되 근본적인 실력도 좀 다 올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특히 이제 심화 수학이나 아니면 수학까지 탐구 같은 과목 시험을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수능 특강 올해 거 수원수투를 좀 이렇게 충실하게 하게끔 이렇게 계속 하고, 이제까지 계속 숙제를 줬었는데 반복을 좀 계속 하도록 도움을 줄게. 그리고 변형 문제도 풀어보고 하는데 대체로 어렵게 안 내는 경향이 있거든. 심화 수학이나 수학까지 탐구는. 근데 학교에서 레벨 3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이렇게 미리 좀 봐놓고 나한테 좀 얘기를 했는데 대체로는 잘 안 나와. 이번 수특이 레벨 2도 좀 어려운 편이라서 아마 좀 레벨 3는 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거기서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되겠고, 정시 중요한 친구들은 다 같이 챙겨가야 되겠지. 그리고 이제 주간지는 요 수능 특강보다 좀 더 쉬워. 그러니까 보통 4 정도의 문제들로 많이 깔아놨으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계속 해나가는 거. 그치? 그리고 요거 합쳐서 실전 모의고사를 좀 꾸준히 계속 나눠주고 같이 풀어보고 하도록 할게요. 요건 이제 6모 대비를 해가지고 수원수투 확통을 계속 섞어서 이렇게 하는 형태로 이렇게 한다. 그치? 그래서 매 수업마다 확통 진도 나가고 뭐 설명도 하는데 수원수투도 같이 껴서 할 테니까 이렇게 해서 해보도록 하자. 이거 좀 풀어봤더니 어때? 잘 기억나? 아니면 좀 까먹은 것 같아? 하늘이 어때? 아, 여기 확통 이쪽 잘 안 됐잖아, 통계. 응? 하고 있어? 오늘 독립종속에서부터 해가지고 이항분포까지 쭉 개념 설명하면서 좀 같이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할게. 우선 그리고 이제 규빈이처럼 앞에 더 해야 되는 거 있지? 그거 더 하면 돼. 여기 45번은 독립종속부터인 거고 앞에 지금 조건부학률 문제 안 넣어놓았는데 그거 추가로 더 해야 되겠다. 그치? 그렇게 하면서 따라가 보면 돼요. 여기 독립종속 부분 봐보면 여기 이제 일단 이렇게 표현해 볼까? 이 조건부 확률에 대한 표시가 있었는데 이게 P, B랑 같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독립의 기본적인 정의라고 볼 수 있겠어. 그치? 뭐였냐면은 어떤 A라고 하는 사건이 먼저 일어난 거야. 일어나고 그 다음에 B가 일어나는데 그게 그냥 B 일어난 거랑 확률이 똑같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동전을 한번 던졌어. 동전을 한번 던졌는데 A 사건이 동전 앞면이 나온 경우를 해봐. 근데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주사위를 던졌어. 주사위를 던지는데 주사위에 눈이 1이 나오는 경우를 이렇게 본다고 해보자. 이렇게. 근데 이 동전이 앞면이 나오든 뒷면이 나오든 주사위 눈이 1이 나오는데 영향을 주지 않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독립적으로 얘랑 B랑 A는 별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예시를 가볍게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지. 이해할 수 있지?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흰색 공이 2개가 있고 검은색 공이 뭐 3개가 있다. 뭐 이렇게 세모 2개, 동그라미 3개 이렇게 만들었을 때 복원 추출이랑 비복원 추출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예시라고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에 A 사건이 있고 B 사건이 있는데 처음 뽑은 게 세모인 경우, 두 번째 뽑은 것도 세모인 경우, 이걸 지금 살려고 하는 거야. 그치? 근데 만약에
비보건 추출, 아니, 보건 추출부터 해볼까? 이렇게 다시 집어넣는 거. 그렇게 한다 하면은 처음에 5분의 2지? 얘 뽑을 확률. 그치? 근데 다시 또 넣고 또 뽑을 거니까 그때도 또 5분의 2라고. 그러니까 A랑 B 사건은 A에서 세모로 뽑든 동그라미 뽑든 두 번째 뽑을 때 영향을 주지 않지. 그치? 이렇게 되면 독립인 거야. 그치? 근데 비보건은 여기 만약에 세모를 뽑았어. 세모를 뽑았을 때는 5분의 2지만 그 다음에 지금 얘 갈 때는 5분의 2 하고 나서 여기서는 이 세모 하나 지워졌으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야. 영향을 받았잖아. 그치?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가 동그라미를 뽑았다 하더라도 동그라미 뽑았으면 여기 지금 5분의 3인데 5분의 3 하고 나면 이제 4분의 2로 바뀌었지.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그치? 요거 이제 설명을 해보면 돼. 그리고 지금 이 예시를 봤으면 바로 또 떠올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사실 이런 거거든. 요게 P, B바 A 여집합이랑도 당연히 똑같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모를 뽑았든 동그라미를 뽑았든, 그러니까 독립이라고 하면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야. 여기 앞에서 세모를 뽑았든 동그라미를 뽑았든 여기 다시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집에 동생이 있다 해보자. 동생 있나? 오빠 있나? 동생이 있다 해볼게. 동생이 지금 집에서 배가 고파. 그 너희가 지금 배고픈 거랑 연관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집에서 배를 엄청 많이 먹었어. 배불러. 우리랑 연관 없지. 그치? 그 사건은, 그러니까 A, B가 만약에 독립이라는 얘기가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도 독립인 거고, 이렇게도 독립인 거고, 이렇게도 독립인 거고, 전부 다 독립이라 생각하면 되고, 이 관련한 증명은 지금 풀고 있는 문제도 있고, 교과서에도 있거든? 그리고 학교 시험에도 빈칸 문제로 출제될 수 있어. 요거 증명 방법 같은 것들은 가볍게 보면서 가면 되는데, 일단 이 이론 자체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놓으면 돼. 그치?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독립종속에서는 이 공식이 가장 중요해. PA 곱하기 PB는 PA 교집합 B다 있지. 이 공식이 가장 중요한 거고, 얘가 독립종속을 판단하는 그냥 근본적인 공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치?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나왔었다라고 다시 알아놓으면 되냐면은, 원래 P, B바 A라고 하는 거는 A 사건이 일어나는 건데, 위에는 지금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조건부 확률인 거잖아. 그지? 조건부 확률인 건데, 얘를 이쪽으로 살짝 곱해보면 P, B바 A 곱하기 P, A는 P, A 교집합 B가 된다. 이거 만들 수 있지?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독립이면 좀 전에 배웠던 것처럼 얘는 P, B야. 그지? 이거 P, B로 바꿔버리면 P, B 곱하기 P는 P, A 교집합 B 이렇게 정리가 되지. 그지? 요게 독립종속에 대한 근본적인 공식이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다. 그치? 지미 기억나? 그리고 요거 이제 처음에 내가 개념 설명할 때 강조했던 파트인데, 이 독립이랑 종속이 서로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는이 아니면 종속인 거야. 그치? 근데 이거를 이제 배반이랑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정리를 해본다라고 보면은, 배반은 어떤 관계 있어? 얘네들이랑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은 대답 잘했어. 이 종속의 일부다라고 했던 걸 기억을 해놓으면 되겠어. 그치? 이게 독립이랑은 아예 상관이 없고 종속 중에 일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그치? 근데 그 예시를 이제 어떻게 들었던 거냐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면, A 교집합 B가 일단 배반이라고 하는 거는 공집합인 상황이야. 이렇게. 그치? 근데 가장 흔한 예시가 이런 거거든. 만약에 주사위를 던지는데 이 주사위 위에 눈이 1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두고, 그러니까 2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치? 근데 한 번만 던질 거야. 한 번만 던질 건데, 주사위의 눈이 1이 나왔을 때 2가 나올 확률을 이렇게 물어봤다. 2가 나올 확률? 얼마야? 이거? 0이지.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A 사건에 의해서 B 사건이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받은 거. 그러니까 1이 나옴으로 인해서 2가 나오는 건 차단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이게 독립이 아니라
이 A 사건에 의해서 B가 영향을 받은 거니까 종속의 일부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보면 되겠어. 그치? 이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확인해보면 A, B 이렇게 됐을 때 A가 나오는 순간에 B는 0이 되는 거잖아. 그치? B가 나올 확률은. 그치? 그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해놓으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 헷갈리면 여기까지 생각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조금 아까 뭐 질문도 있어서 살짝만 얘기해주면 독립사건이라고 하면은 얘네들 교집합이 있어야 돼. 그치? A랑 B가. 그치? 근데 교집합이 있다 해서 항상 독립은 아니야. 되게 특수한 상황이야. 독립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 독립이냐면은 요렇게. 근데 이거 시험에서 묻지는 않아. 그냥 여기 이 공식이 그냥 치트키거든. 얘 쓰면 그냥 다 풀리긴 해. 근데 한 번만 설명을 하면 이제 너희 이거 좀 들었을 때 이해가 될 수 있는 수준이 좀 됐으니까 한번 좀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해볼 수 있거든. 여기 이렇게 영역을 한번 이렇게 특수하게 만들어 볼게. A, B, 여기 N, M 이렇게 꾸며놓고 여기 이만큼을 벤 다이어그램을 되게 특수하게 잡아야 되거든. 여기가 내가 지금 주황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B인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색칠한 부분이 A야. 그럼 얘랑 얘가 겹치는 부분이 있지. 그치? 여기 A 교집합이 있지. 그치? 근데 이거에 대한 확률을 한번 넓이를 이용해서 구해볼게. 그러면 PB라고 하는 거는 전체 N 곱하기 N 중에서 특수하게 B 곱하기 N인 상인 거지. 그치? B 곱하기 N. 그러니까 이건 지금 N분의 B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이렇게. 맞지? 근데 PB바의 A를 구해봐. 그러니까 A가 일어난 경우에 B가 일어난다. 이렇게 본다 하면은 이거는 PA분의 PA교 B거든. 이렇게. 그치? 그럼 PB는 얼마냐면은 여기 BM이지. A 교집합 B는 BA야. BA? 아닌가? 잠깐만. A 교집합 B, BA 맞지? PB라고 했었지. PA면 이거 밑에 잘못 썼네? A 곱하기 N이라고 해야 되겠다. A 곱하기 N.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 둘이 이렇게 지어지면서 N분의 B가 나오지. 그치? PB도 N분의 B고 PB바 A도 N분의 B라고 하는 거는 둘이 지금 같은 상황인 거잖아. 그치? 요 상황이 지금 독립 상황이라고 보면 돼. 그치? 그러니까 이게 겹쳐서 있다라고 해서 교집합이 있다라고 해서 독립은 당연히 아니야. 그치? 그리고 되게 특수한 형태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치? 근데 이거 몰라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 근데 이제 이거 개념이 독립종속이 뭔가 계속 헷갈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지점까지도 한번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어. 그치? 그리고 하나 더 설명을 할게요. 특히 수원수투 얘기는 내가 실무를 좀 푸는 거를 하면서 좀 실전 개념들 같은 거 까먹은 것들을 자꾸 좀 더 설명을 할게. 하나 더 봐야 되는데 일단 독립시행을 좀 봐요. 근데 이제 이거는 내신뿐만 아니라 좀 전에 배웠던 이 파트는 수능에는 잘 연결 안 되거든. 근데 이제 수능에서는 이 독립시행이 많이 나와. 독립시행.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실무 수업 많이 해보고 학생들 푸는 거 보면은 그 독립시행 문제야 라고 얘기해 주는 순간에 풀어. 근데 독립시행인 거를 자꾸 생각을 못 해가지고 못 푸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찾는 연습을 하려면은 이 조건 3개는 자꾸 보면서 푸는 연습을 해봐야 돼. 독립시행 단원이니까 독립시행이다가 아니잖아. 그거는.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같은 시행을 반복한다. 동일한 시행이 있는데 그치? 요거를 이제 반복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반복을 한다는 게 중요해.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반복. 그리고 요 시행들끼리 당연히 독립이어야 돼. 이 3가지 조건이 들어갔을 때 독립시행 문제라고 하는 거를 눈치를 채야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치? 요 관련한 공식은 이거였지? NCR에 그 다음에 P에 R승하고 뒤에 P가 아닌 성 요게 N-R승 이렇게 지금 넣어주면 돼.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4번 던진대. 주사위 4번 던지는데 이의 눈이 한 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치? 그러면 그냥 막 독립시행 문제를 풀지 말고 이 상황 다 연결해봐. 동일한 시행을 4번 반복했다. 그치? 그러니까 같은 확률로 4번 반복을 한 거고. 그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걸 눈치를 챘으면 여기서 계산하는데 6분의 1 하고 얘가 한 번 있고 나머지는 6분의 5가 3번 있다. 이렇게 계산하면 맞아 틀려? 아니지. 그치? 이 앞에 4시 1이 이렇게 붙어줘야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이 원리는 요거였었지? 5xxx 그 다음에 x5 xx xx 5x xxx 이렇게 지금 4개 중에서 한 자리를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그치?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은 독립시행 문제 어느 정도 풀 수 있겠다. 이렇게. 그치? 여기 있는 문제들 대체로 어려운 건 없는데 그 대표형 문제들이야. 그래서 한번 여기까지 98번까지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잘 안 되는 거 내가 지금 같이 도와줄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문제 풀기보다도 뭐 다 했으면 여기 앞에 있는 거 좀 더 하고 있어줘. 왜냐면 여기 뒤에는 이제 이산확률 변수 쪽에 대한 얘기라서 이론 설명하고 나서 또 이렇게 설명하도록 할게. 까먹은 개념이 있거나 헷갈린 것 같으면 바로 얘기해줘. 질문 있어? 이제 독립동속 찾으려고 하면 확률을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가까이 확률을 잡아보는 거야. 설명을 해보면 (1부터 8까지가) 있는데 8의 약수 그러니까 A는 1, 2, 4, 8이지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소수가 적혀 있는 공 B 이건 2, 3, 5 그다음 C는 3의 배수가 적혀 있는 거 3, 6 이렇게 지금 둔다라면은 여기 요 공식 쓰는 게 만능 치트키다 얘기한 거. 이거를 적용을 해봐야 돼. 얘가 맞아 떨어지는지 아닌지를 적용한다 이렇게. 그치? 해보면 여기 애초에 요거 3분의 2고 얘는 2분의 1이고 요거 3분의 1이고 이렇게 됐으면은 뭐가 헷갈렸지? 기억력 디귿 중에서? 아, 8까지 있어? (2, 3, 5, 7) 이렇게 갖다로 하면은 여기 3분의 2 여기는 그러면 4분의 1 4분의 2가 아니네. 그럼 8개라고 했어? 2분의 1이네 2분의 1, 2분의 1 그다음 여기는 4분의 1 이렇게 지금 된 상황인 거지. 그치? 기억니은 디귿 중에 뭐가 잘 안 돼? 기억니은 디귿 중에서 뭐가 잘 안 된 거지? 전체적으로는 헷갈렸나? 여기 해보면 PA 곱하기 PB 이거부터 해보면 여기는 2분의 1 들어가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지. 근데 A 교집합 B랑 같은지 보려고 하면은
둘이 교집합을 만들어 봐야 돼. 그러니까 2 겹쳤고 나머지 하나도 없네. 그치? 그러니까 이게 8분의 1이야. 그러니까 이거 이제 독립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지. 할 수 있겠지?
84번. 또 질문해 주세요. 이 84번 문제는 흰 공 3개 있고 그 다음에 검은 공 6개 있다 라고 했는데 뭐부터 찾아야 되냐면은 일단 흰 공이랑 검은 공이 몇 개씩 나오는지 먼저 찾아야 돼. 그치? 그럼 봐보면 얘가 그러니까 이거 미지수 잡는 게 중요하거든. 이 x라고 잡아봐. x면은 여기 밑에 건 10-x인 거야. 이렇게 먼저 써주고 시작을 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점수에 대한 얘기를 봐보면 2점일 때는 x인 거고 플러스 그 다음에 4점일 때는 10-x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에서 32점이라 한 거니까 x 값이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겠다. 그치?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40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8이지. x는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 얘기 이제 흰색 공 4개, 검은 공 6개 이렇게 좀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계산을 마무리하면은 흰색 공 4개인 거고 뭐 검은색 공은 6번이면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10개 중에 4개 뽑는데 그때 얘의 확률은 3분의 1인 거고 요거 확률은 3분의 2인 거야. 이렇게 지금 된 상황인 거니까 3분의 1은 4번 뽑으면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2는 6번 뽑으면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되겠다. 하늘 이거 이해됐어? 규빈 이해됐어? 다시 한번 줄게. 그러니까 흰 공 3개 있고 검은 공 6개 있는데 흰 공을 x번 뽑았고 검은 공 10 빼기 x번 뽑았다 이렇게 놓은 거야. 그러면 우선은 문제에서 10번 반복해서 32점을 얻었다 했으니까 얘가 몇 번 나오고 얘가 몇 번 나와야 32점이 되는지 계산을 한 거거든. 근데 요거는 2점씩 주기로 했고 얘는 4점씩 주기로 했어. 그러니까 2x 더하기 4 곱하기 10-x는 30이다. 이렇게 지금 식을 먼저 세운 거야. 그러면 계산해봤더니 x가 4가 났다는 얘기는 이거 4고 이거 6인 거니까 흰색은 4번, 검은색은 6번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 있어. 근데 얘는 애초에 흰색이라고 하는 거는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고 여긴 3분의 2야. 9분의 3, 9분의 6이니까. 그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은 독립시행이잖아. 10번을 똑같은 시행을 반복을 했어. 10번 중에서 흰 공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은 4번인 거야. 4번 나오고 3분의 1에 4승 3분의 6승 이렇게 지금 쓰는 거지. 검은 공 기준으로 계산해도 상관없어. 검은 공 기준으로 한다면은 10시 6이야. 10시 6에 3분의 2에 6승하고 3분의 1에 4승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검은 공이 되겠지. 그래? 이 계산이랑 이 계산이랑 똑같은 계산이잖아. 맞지? 근데 흰공을 10번 꺼내도 20점밖에 안 되는 거 같아. 흰 공 몇 번? 흰공 10번 뽑아도 20점밖에 안 되는 거 같아. 근데 그러니까 이제 검은 공을 같이 섞어서 뽑아야 되는 거잖아. 문제에서 10번 뽑아서 32점 얻는다 했으니까 흰 공만 뽑으면 안 되지 당연히. 그러니까 흰 공 봐봐. 흰 공 4번 뽑으면 2 곱하기 4, 8. 4 곱하기 6 하면 24. 딱 32점 나오네. 이렇게. 그치? 또 잘 안 된 거 뭐 있어? 94번 해볼까? 서준이가 동전 3개를 던진다. 근데 앞면의 개수만큼, 그러니까 서준이가 일단 동전 3번을 던지면 앞면이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나올 수도 있고, 3번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근데 그 중에서 이 2개 상황은 고려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은 지금 찬영이가 던져서 나온 앞면의 개수가 또 2개라고 했거든. 근데 여기에서 서준이가 던져서 나온 앞면의 개수만큼만 지금 찬영이가 던지기로 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찬영이는 이 상황에선 2번 던지는 거고 얘는 지금 3번 던지는 거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돼. 그치? 그러니까 얘는 2번 여기 2번 던지고 이쪽은 3번 던지고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되겠다. 그치? 그럼 이제 각각을 계산해 볼게. 각각 계산하면은 이 경우는 1번 경우랑 2번 경우를 해볼까? 1번 경우는 일단 서준이가 3번 던져서 2번 나오려고 하면은 32야. 32인데 거기다가 곱하기 앞면이라고 썼나? 앞면이 2번 나오고 그 다음에 뒷면이 1번 나오고 요렇게. 그치?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지금 이거 뭐 계산한 거냐면은 이것만 계산한 거야. 요거지. 요거. 그러니까 여기 이것도 나와야 되거든. 근데 찬영이는 2번 던져서 2번 다 앞면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2분의 1의 제곱이 이렇게 지금 들어간다 보면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두 번째는 요 상황은 이제 서준이가 3번 던졌는데 3번이 앞면이 다 나온 상황을 본 거야. 2분의 1 3승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찬영이는 또 3번 던질 건데 이번엔 이제 2번만 앞면이 되어야 돼. 문제에서 2번 1대라고 했으니까 2번 1대. 그러니까 32가 되지. 32하고 2분의 1의 제곱에 2분의 1의 1승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게 세모가 나오고 여기가 네모가 나온다 하면은 이 조건방정 우리 계산 연습 많이 했잖아. 세모 더하기 네모하고 얘 분의 위에는 네모가 된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다 푼 사람들은 앞에 거 조금 더 풀고 있으면 돼. 그치? 진짜 잘 돼. 78번? 응. 아. 이거? 문제에서 앞면의 개수가 2개일 때라 했거든. 근데 찬영이가 던진 앞면의 개수 2개일 때니까 지금 여기 이거랑 이 상황들을 지금 동시에 계산한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둘이 더한 게 분모가 되는 거고, 그 중에서 문제에서 서준이가 던져서 나온 앞면의 개수 3일 때인 거니까 이 둘 중에서 얘만 보라고 지금 이렇게 한 거. 이해됐어? 응. 그 78번은 흰 공 4개 있고, 그 다음에 검은 공이 5개 있어. 네,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흰 공이 나오면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져. 얘가 나오면은 2번 던져. 그 다음에 이 5개 나오면은, 아니, 검은 공이 나오면 그때는 4번 던진다. 이렇게. 그치? 근데 문제에서 동전의 앞면이
한 번 나올 경우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이거 각각 계산해 봐야 되겠지? 얘 1번이라 놓고 2번이라 둔다 하면은 1번 상황은 일단 9분의 4야. 하고 나머지는 두 번 던졌는데 한 번 나오려고 하는 거니까 2C1에 2분의 1의 1승, 2분의 1의 1승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고.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검은공 9분의 5가 먼저 나온 거고 거기에 대해서 4번 뽑을 거지? 4번 중에서 한 번 나와야 돼. 그러니까 2분의 1의 1승에 2분의 1의 3승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그치? 근데 동전이 안면이 한 번 나올 확률이 있으니까 이거 이제 둘이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물었다 해봐. 그러니까 이 문제랑 이 문제의 차이점을 보면은 얘는 그냥 이게 둘이 더한 확률이 얼마인지를 물어본 거고 여기는 이렇게 될 때 요 경우를 이렇게 물어본 거고 여기 지금 차이점이 있겠지.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에서 이렇게 동전의 안면이 한 번만 나올 때 첫 번째 시행에서 검공이 나왔을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때는 이제 세모 더하기 네모 분의 네모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마무리하면 되겠지. 그치? 근데 그 정도 급의 문제도 아니었잖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다. 맞지? 조금 정리해보고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그 다음 개념 설명을 좀 다시 쭉 리뷰를 해볼게. 뭐 이런 거 잘 안 풀리는 유형 있으면 얘기해줘. 개인적인 이거 흰색 뽑았을 때는 이 4개 중에 하나 뽑기 한 다음에 그 앞면 한 개로 해서 이 2개 있잖아요. 그래서 2개 하고 검정색 5개 중에 하나 뽑은 다음에 잠깐만. 이게 흰색 공 이게 동전 앞면 한 개. 전체 경우 수를 센 거야? 네, 규모에서 근데 그렇게 가면은 여기 4번 던지는 거를 고려를 다 했어? 그래. 검은색은 여기 있어. 9분의 4 곱하기 그래서 2 곱하기 2분의 2분의 1 이거 지금 한 거야? 이거는 이거 해보고 이게 아닌가 해서 이렇게 해본 거. 처음에 이렇게 썼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아 뭐가 틀렸는지? 이렇게 하면 왜 안 되나? 근데 이거 같은 시행을 4번 던진다로 하는 거 반영을 했어? 2의 4승이긴 해요. 이게 5C1에다가 2의 4승. 동전 4번 던지는 거. 5C1에 2에 4승? 여기는 잠깐만 4 곱하기 이거에다가 이거예요. 이거는 얘일 때 얘인 거고 얘일 때 얘인 거잖아. 그 경우의 수들이 합쳐질 수가 없어. 이거인 경우만 얘를 체크해야 되는 거고 얘인 경우만 지금 얘가 되는 상황인 건데 그 앞에서 이제 조건방정 문제 풀 때는 경우의 수를 그냥 전체 다 합친다고 96분의 28? 잠깐만 이거 빼놓고 볼게. 저기 뭐 질문 있어?
계속 해볼까요? 그래. 오지산다형 문제 5개 임의로 답을 적을 때 4개 이상 맞죠? 4개 이상이면 4개나 5개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4개 맞출 때랑 5개 맞출 때를 각각 계산해보면 4개일 때는 5개 중에 4개인데 1개 답을 적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각 문제 답하는 시행은 독립시행이라고 했고 특별히 확률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그냥 찍기는 그냥 5분의 1이야. 5분의 1의 승인 거고 그 다음에 틀릴 확률이 5분의 3 거지. 이렇게 지금 써주면 되는 거. 왜 5분의 1을 맞을 확률. 맞추는 거니까. 여기는 5시 5하고 5분의 1에 5승에 5분의 4에 0승인 거지. 이렇게. 5개 맞히는 거는 찍어서 맞추는 거니까 이렇게. 다섯 개 중에 5개 다 맞아야 되잖아. 근데 한 번 찍을 때 맞을 확률이 5분의 1이야. 5분의 1 5번. 다 맞히는 게 1이 아니지. 아니구나. 그치. 그래서 요 확률 변수랑 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개념을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그 다음 번호들로 좀 넘어가 보자. 우선은 동전을 2번 던지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 동전 2번 던져. 2번 던져. 2번 던지는데 이게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앞이 2번 나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나올 때도 있고 요렇게 나올 때도 있고 요렇게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그치? 이거를 그대로 표본 공간에 표시를 해보면 HH, HT, TH, TT 이렇게 지금 설명. 근데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게 우리 문제 푸는 데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거 자체를 확률 변수라고 부르기도 하거든. 이게 확률 변수야. 이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확률 변수는 뭐냐면은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라 표현했다 해보자. 앞면이 나오는 횟수. 그치? 그럼 여기는 2개가 될 수도 있고 1개가 될 수도 있고 하나도 없어. 이 숫자들 하나하나가 지금 다 확률 변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근데 뭐 조금 더 개념을 얘기하자면 이 대응 관계에서의 함수 자체를 확률 변수라 얘기하기도 해. 이 대응 관계를. 근데 그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 우리 요 확률 변수의 표현을 많이 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요게 중요하거든. 확률 분포. 이 x의 값에서 실제로 이제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이 4번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 일단 연결시켜 볼까? 요거는 요렇게 된 거고, 여기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겠지. 앞면이 나온 횟수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확률을 잡아보면 4분의 1 있고 2분의 1이 있을 거야. 요렇게. 근데 4분의 1일 때는
요거나 요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2분의 1일 때는 HT, TH 4개 중에서 2개인 거니까 그건 이제 2분의 1이요.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치? 그러니까 얘를 연결시키는 이 함수를 확률 분포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우리한테 문제 풀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확률 분포표를 잘 만들면 돼. 확률 분포표. 근데 확률 분포표를 만들 때 이 표본 공간을 굳이 쓰진 않지. 그럼 어떻게 주로 우리 쓰냐면은 이렇게 놓고 나서 x가 있으면 여기 0회, 1회, 2회 이런 식으로 지금 써주면 되는 거고, 그때 p값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4분의 1, 여기 4분의 1, 여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확률 분포표를 충분히 잘 만들었다를 볼 수 있겠다. 이거 갖고 이제 계산을 하는 형태로 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 그치? 그리고 요 이제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것도 종류가 우리가 배운 건 2개인 거잖아. 확률 변수는 이렇게 이산 확률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가 있어. 그치? 근데 좀 전에 들었던 예시를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여기는 이제 이산 확률 변수의 변수들은 0, 1,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이 연속 확률 변수의 변수는 이 문제랑은 상관이 없지만 예시를 들면 약간 이런 형태로 나오겠지. 이렇게. 그치? 요게 둘의 차이점이라고 보면 되겠다. 이렇게. 괜찮지? 그래서 오늘은 이쪽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하는 걸로 이렇게 가면 돼. 그러니까 나열할 수 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네. 뭐 확률끼리 다 더한 건 1이다 이런 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기대값에 대한 얘기 좀 더 해볼까? 기대값. 기대값부터 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학교에서 추첨을 해서 뭐 돈을 준대. 오. 근데 이게 뭐 5,000원, 그 다음에 10,000원, 50,000원 이렇게. 근데 이게 팔 때 얼마 정도에 팔면은 내가 손해를 안 볼까를 생각해 본다 하면은 이런 계산 한번 해볼 수 있겠지. 여기서 65장, 꽝이 65장이야. 전체 100장 중에서.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5,000원인 건 20장. 10,000원인 거는 10장. 50,000원은 5장.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전체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뽑을 때 어느 정도의 돈을 기대할 수 있는가를 본다 하면은 그 계산은 이렇게 쓰면 되겠지. 0 곱하기 65 플러스 5,000 곱하기 20 플러스 10,000원 곱하기 10하고 50,000원 곱하기 5를 한 다음에 얘를 전체 이렇게 100으로 나눠주면 된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면은 중학교 때 배웠던 뭐 통계에 대한 얘기는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 그치? 근데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게 어떤 형태로 많이 나오냐면은 왜 이렇게 몇 장인지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P 형태로 이렇게 많이 나온다. 그치? 이 부분이 100분의 65, 100분의 20, 100분의 10, 100분의 5, 그다음에 전체는 1이 된다. 확률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이거는 기대값이 같을 수밖에 없는 게 애초에 이 계산의 원리가 이거야. 100분의 0 곱하기 0 곱하기 100분의 65. 100분의 65.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플러스 5,000원 곱하기 100분의 20. 이렇게 지금 써 나가는 구조가 하는 게 보이지? 10,000원 곱하기 100분의 10에다가 플러스 50,000원 곱하기 100분의 5인 거니까 결국에 얘네끼리 곱하고 곱해서 더하면은 그게 평균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면 되겠어. 그치? 이것도 이제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기대값 평균이었으면 분산 표준 편차. 분산 표준 편차로 하는 거는 뭐 이런 상황이었지. A반, B반이 있는데 A반에 두 명이, 한 명은 100점이고 한 명이 0점이야. 그 다음에 B반은 둘 다 50점이야. 그럼 얘도 평균이 50이고 이것도 평균이 50이지만
실제로 이 두 반의 성격이 같다고 볼 수는 없잖아. 그 성향을 반영하려고 하면은 편차를 생각을 하는 건데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50, 얘에서 얘 빼면은 50, 그래서 2로 나와. 그래서 여기서 얘에서 얘 빼면은 0, 여기서 얘 빼면 또 0, 또 2로 나와. 그럼 편차를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편차의 평균을 보려고 했는데 이게 의미가 없어. 이 계산하면 또 0이고 0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편차의 평균이 의미가 없으니까 편차의 제곱을 해서 평균을 해주면 의미를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게 이제 분산의 원리라 볼 수 있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지금 훨씬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거는 평균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가 훨씬 크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면 되는 상황. 그렇지? 근데 이제 계산을 할 때 여기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은 x가 뭐 확률 변수가 0, 2, 4가 이렇게 있어. 있는 상황에서 이 p 값이라고 하는 게 8분의 5, 그 다음에 8분의 4분의 1, 8분의 1 이런 식으로 간다를 생각을 하면은 일단 기대값 구하는 거 어렵지 않지? 곱해서 더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분산을 구할 때는 이 평균이 얼마가 나왔냐? 평균 1이 나왔다 해볼게. 이렇게. 그럼 우리 이제 원래 원칙은 이게 맞지? 얘에서 얘를 빼줘. 0 빼기 1에 제곱한 다음에 8분의 5 하고 플러스 그 다음에 2 빼기 1에서 제곱하고 4분의 1 하고 플러스 여기 4 빼기 1에 제곱하고 8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분산이라는 얘기야. 그 제곱들의 평균이라고 얘기한 거니까. 그치? 편차의 제곱의 평균. 근데 이제 우리 이 계산보다도 실제로는 제곱 평균 빼기 평균 제곱을 훨씬 많이 쓰지. 그치? 그거는 이제 어떻게 했었지? 여기서 0의 제곱 곱하기 8분의 5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플러스 4의 제곱 곱하기 8분의 1 한 다음에 여기에서 평균의 제곱을 이렇게 빼주면 된다. 그치? 요거 두 번째 방법을 더 많이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뭐 이 증명은 따로 하지 않을게.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은 요거 있었지? 여기 지울까? 평균 A 곱하기 X 플러스 B. 요렇게. EX인데, 플러스 B가 이렇게 붙는 거. 그치? 그 다음에 분산은 AX 플러스 B면은 이제 A 제곱에 VX. 이렇게 지금 쓰면 되고. 그치? 그리고 표준 편차는 AX 플러스 B는 이제 절대값 씌워주면 되겠지. 이렇게 가는 걸로 공식을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치? 이게 뭐 그냥 흔한 예시는 이런 거야. X가 있는데 얘가 30점이 나왔고 40점이 나왔고 50점이 나왔어. 세 명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평균이 40점이지. 평균 40점. 이렇게. 그치? 근데 이 상황에서 곱하기,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y는 2x 빼기 10이라고 해서 얘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한다는 생각을 해봐. 그러면 여기서 2x는 60, 80, 100이야. 그치? 그럼 평균은 80으로 바뀌었지? 그 다음 2x에서 10을 빼주면 50, 그 다음에 여기 100, 아니 그냥 70이네. 70이고 여기 90. 그 평균이 70점으로 바뀌었어. 그치? 그러니까 2 곱하기 40하고 10 빼면 70 되는 거 맞잖아. 요거 그대로 간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편차를 지금 보면은 편차는 이렇게 차이가 10이야. 여기 차이 20이야. 근데 요 차이도 20이지. 그치? 그러니까 편차가 뭔가 더한다 하더라도 편차는 당연히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B가 빠지는 원리는 그냥 예시를 들어서 그냥 바로 설명해버리면 되겠다. 괜찮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몇 번까지냐면은 요 148번까지거든. 148번까지 좀 쭉 적용해보면서 연습해보고 다 괜찮으면 이제 이항 분포 하나 더 해보도록 할게요. 지 잘 따라오고 있어?
잠깐만. 몇 번 잘한대? 응? VX 분산. 어. 펜차 제곱의 평균. 그치, 펜타 제곱의 평균. 근데 제곱 평균 빼기 평균 제곱 공식을 쓸 일이 더 많다라고 아까 얘기했던 거였어. 아, 응. 그러면 평균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그렇게 하면 평균을 먼저 구해야 되지. 그 계산이 더 복잡할 때가 많거든. 하나하나 편차 다 구해서 제곱하는 게. 아이, 지민이 자꾸 뭐해? 졸업사진 완성돼요. 아이, 졸업사진 찍고 있어, 지금? 다다음 주에? 오늘 찍은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았는데. 어디 학교였지? 배경고였나 보다. 졸업사진 찍을 때 뭐 컨셉 정해? 그런 거 있어? 응. 응. 아예 그 계산이 이미 확률이 틀렸잖아. 몇 번이었지? 그게? 어? 110번? 백 110번을 같이 해보면 우선 확률 분포표를 그린다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여기 2 이하인 거니까 3일 때만 계산하면 되긴 해. 전체에서 3일 때 빼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그래도 한번 확률 분포표 만드는 걸 보여주면 0일 때, 1일 때, 그 다음에 뭐 2일 때, 3일 때 이렇게 파악을 다 해봤을 때 8명 중에서 3명 뽑는 거잖아. 8시 3분에 여기는 여학생을 1명도 안 뽑아야 되는 거니까 남학생 4명 중에서 3명만 뽑아야 돼.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8명 중에서 3명을 뽑는데 남학생은 2명 뽑고 여학생은 1명 뽑고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8시 3분에 4시 1 곱하기 4시 2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 거는 8시 3분에 4시 3이다. 이렇게 지금 된 거고 내가 했던 얘기는 이것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1에서 얘 빼면 되지. 그게 정답이 되는 걸로 바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 분선 모에서 평균 제곱된다고 하시죠. 제곱 평균 빼기 평균 제곱. 요거 이렇게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이게 분산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곱의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얘를 제곱하고 확률 곱한 거야. 제곱하고 확률, 제곱하고 확률, 제곱하고 확률 곱한 거. 아, 그 확률 변수를 제곱하고. 그렇지. 확률 변수를 제곱하고 거기다 확률을 곱하는 거지, 전부 다. 근데 아까 내가 그 복권 얘기를 했던 게 여기 이제 몇 장이 있느냐로 생각한 다음에 다 곱한 다음에 100으로 나눠야 된다 했었잖아. 근데 그 100으로 나누는 게 이미 처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경우의 수로 본다면은 0 곱하기 4시 3, 1 곱하기 4시 4실, 2 곱하기 지금 이렇게 지금 다 한 다음에 그 전체를 이제 8시 3으로 나누면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걸 이제 미리 곱한다 생각하면 되지. 규민이 따라올만 해? 어려워?
까먹었다. 조건부 확률 문제를 좀 알려줄까? 뭐부터 해야 되는지? 103번? 103번 같이 해볼게. 까먹었으면 다시 하면 되지. 그 103번에 이거는 뭘 봐야 되냐면은 x가 1, 2, 3, 4 이렇게 돼 있는데 각각의 확률이 8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k 플러스 8분의 1. 여기는 k. 여기는 k. 이렇게. 그러니까 우선은 얘네 4개 다 더한 게 1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k 값을 구하면은 그러니까 8분의 1 더하기 k 플러스 8분의 1 더하기 k 더하기 k가 1이다. 지금 이 계산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k 값이 4분의 1이 나온다. 그 문제에서 또 뭘 물어봤냐면은 p x 빼기 4 x 마이너스 2는 0 이상을 물어본 거니까 이건 다시 한번 똑같은 표현을 해주면 x 값이 2일 때랑 4일 때 확률을 계산해봐라 이렇게 이런 거. 그치? 그러니까는 요 계산 결과는 이거 더하기 이거라 보면 되겠지. 2 더하기 3 거니까. 이해됐어? 이게 그냥 정답이야. 그래서. 117번 해볼까? 마이너스 1, 0, 1, 2. 예, p 값 이렇게 돼 있다. 8분의 1, 이게 a, b, 4분의 1. 그러니까 우선은 a 더하기 b는 8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을 1에서 빼면 되는 상황인 거니까 요거 이제 8분의 5다. 먼저 이렇게 잡고 시작하면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이제 평균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둘이 곱해. 마이너스 1 곱하기 8분의 1 플러스 0 곱하기 a 플러스 1 곱하기 b 하고 2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하는 게 문제에서 이제 24분의 13이라는 거. 이렇게. 그럼 a랑 b에 대한 관계식 하나 더 나왔지. 그러니까 둘이 이제 연립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응. 135번? 아, 그래? vx 여기 요거거든. 제곱 평균 빼기 평균 제곱.
선배님 뭐 헷갈리는 거 없어? 156번? 명중시킬 확률이 0.4다. 아, 이거 156번은 먼저 설명을 좀 할게. 이론 설명을 좀 먼저 해볼게. 이제 156번부터는 이항 분포로 넘어갔어. 그래서 이항 분포 설명을 하고선 좀 같이 해보도록 하자. 그러니까 이항 분포 상황은 이제 어떻게 보는 게 되게 중요하냐면은 한 번에 시행해서 일어날 확률이 P로 일정해. 근데 여러 번 반복을 하는 상황인 거야. 아까 얘기했던 독립시행이랑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맞아. 이게 독립시행이랑 엄청 연관이 깊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럼 어떻게 독립시행이랑 구분을 해놓냐면은 이렇게 개념을 정리를 해놓으면 돼. 확률 분포표가 있어. 확률 분포표가 있는데 X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한 번 일어날 때, 0번 일어날 때, 한 번 일어날 때 이렇게 가가지고 뭐 두 번 일어날 때, n번 일어날 때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보자. 그치? 근데 아까 독립시행은 뭐였냐면은 이 공식이 이거였잖아. n번 중에서 r번이 뽑히는 건데 그때 p의 r승 곱하기 그 다음에 1-p의 n-r승 이거였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n번을 시행하는데 그 중에서 두 번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면은 nc2 p의 제곱 1-p의 뭐 n-2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럼 여기 이 부분이 요 확률을 구한다라면 그건 이제 독립시행 문제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1일 때를 구하라 하면은 여기 nc1 해가지고 여기 구하면은 이게 지금 독립시행 문제라고. 그치? 근데 이제 이항분포로 넘어가면 그게 뭐가 되냐면 하나하나가 다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전부 다 독립시행의 확률들인 건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확률을 다 계산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약간 요 이항분포에서의 부분집합처럼 생각하면 돼. 이 독립시행. 그치? 그러니까 이 부분이 nc 0하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써보면 p의 0승에 1-p의 n승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지. 그치? 뭐 이런 거 잡아본다면 여기 nc2 p의 제곱에 1-p의 n-2승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 요거 끝에 거는 ncn 하고 p의 n승에 1-p의 0승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된다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이게 이항분포에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확률 분포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이거 실제로 표기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표기를 하냐면은 BNP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그치? 이항분포. 그러니까 정규분포랑은 좀 달랐어. 이렇게 했고 이걸 각각에 대한 개념들은 이렇게 우리 알고 있잖아. 이 평균은 NP야.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분산은 NPQ 뭐 1-P라고 쓰면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표준편자 시그마 x는 루트 씌우고 그대로 위에 있었던 식을 이렇게 다시 한번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이 증명은 굳이 몰라도 돼. 나오지도 않고. 증명에 대해서는 우리 큰 관심 없고. 실제로 학교 교과서에 봐도 이 증명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고 어떤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요 정도로 해가지고 이 계산에 익숙해지게끔 만들어 놓으면 되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찮지? 그러니까 156번 같이 풀어볼까? 한번 현민이 해볼래? 안 풀었어 이미? 오. 몇 번? 156번?
이 156번에 문제에서 10번 쏘아서 관역에 면종시키는 횟수를 x라 했는데 1보다 크거나 뜰 때를 구하라 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표현해보면 x가 있을 때 0이 있고 나머지 1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10번까지 이렇게 지금 다 생각한다고 하면은 우리 여기만 계산하면 되겠다. 그치? 여기 계산해서 1에서 빼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치? 그럼 저희 계산할 때는 이거 자체가 독립시행이랑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해주면 돼. 그래서 10번 중에서 한 번도 명중을 못 시킨 거야. 그리고 그때 확률은 10분의 4인 거니까 5분의 2에 0승하고 그 다음에 반대 부분은 5분의 3에 10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전체 계산은 1에서 얘를 빼면 되겠지. 139번? 130번? 독립시행과 엄청 연관 많다. 이것만 잘 정리하면은 독립시행에서 이항분포로 넘어가는 그 연결고리가 좀 잘 만들어질 거야. 이 130번에 이런 문제가 잘 안 풀린다라고 하면은 이제 오답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되냐면은 내가 확률 변수를 못 잡았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3개 동전을 동시에 꺼낸다라 하면은 100원짜리 3개를 꺼낼 수 있으니까 그때 그냥 300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100원짜리 1개에 500원짜리 2개면 1100원이 되는 거지. 1100원.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 100원짜리 2개에 500원짜리 잠깐만. 100원짜리 여기부터 100원짜리 2개에 500원짜리 1개면 700원이 되겠네. 700원 하고 1100원 하고. 됐어? 그래? 그러면 마무리할 때 여기 1,500원 요렇게 가면 된다 볼 수 있는데 이거 아까 했었던 그러니까 진아 아까랑 좀 비슷한 질문이야. 요거 지금 계속 확률을 못 구하고 있어. 확률 구하려면은 여기는 100원짜리 3개고 그 다음에 500원짜리 2개잖아. 전부 다 100원짜리 3개 꺼내야 되지. 그치? 그러면 5개 중에서 임의로 3개를 꺼내는 거니까 5시 3분의 5시 3분의 3개 중에 3개 꺼낼 때다.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 5시 3인데 여기 3개 중에서 2개 꺼내고 그 다음에 2개 중에서 1개 꺼내는 걸로 이렇게 좀 계산하면 되는 거. 요거는 이제 5시 3분의 3시 1 곱하기 2시 2. 괜찮아? 이렇게. 아니 1,500원 없네. 응. 162번? 기대값이라고 하는 게 평균이야. 평균인 거니까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선생님. 응. 그 V 안에 AX 더하기 B가 있으면 그럼 요거 이거는 그냥 A 제곱의 VX 이렇게 계산. 162번 해보면 4P를 따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우선 요거를 이제 우리 계산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거지. 여기 4P인 거예요.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VX는 4P에 1-P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할 수 있어? 네. 이항분포 따를 때도 응. 원래
제곱 평균 빼기 평균 제곱하는 거? 맞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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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항분포를 따른다 했을 때 결국엔 이 평균이랑 분산이 만들어진 거잖아. 거기서부터 이 형식은 항상 성립해. 모르겠어? 여기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제곱 평균 빼기 평균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 제곱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은 분산이야. 여기다 그냥 대입만 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 예, 5 빼기 4p의 제곱하면 4p 곱하기 1 마이너스 p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지. 공식이 있어. 제곱 평균 빼기 평균 제곱. 이거 분산. 요거. 이거? 이거? 4p? 이것도 다 공식이야. 규빈이 할만해? 좀 어려워? 몇 번 같이 해볼까? 생소해? 했던 기억은 있어? 기억은 있어? 여기 앞에서부터 해서 그 독립 종속 앞에 조건부 확률부터 해가지고 쭉 정리를 좀 해봐. 그래서 주말에 확통 위주로 좀 해야 되겠다. 하고. 169번에 그 이항도 따르는데 n이 18 맞아요? 그치? 그럼 그 p가 3분의 2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P는 이제 표시해보면 원래 18C X인 건데 여기에서 얘가 3분의 2에 X승에 3분의 1에 18-X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역으로 가는 상황인 거지. 이렇게 돼버리면 B 3분의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된다 볼 수 있겠어. 유형별 문제책을 먼저 끝내고 진도 나간 부분까지 그 다음에 그 종이 비행기 들어가 있는 책 있잖아. 기출책에서 보통 4 정도까지 한번 먼저 해봐. 그 5, 사실 통계에 있는 5, 6은 더 할만할 거거든. 앞에서 했던 1, 2, 3, 4 단원보다. 근데 그걸 먼저 하고 다음 시간에 오면 되겠고, 그 다음에 주말에 수원 수업이 있는 친구들은 꼭 평정 수원 시즌 1 수야를 갖고 오면 되고, 그치? 그렇게 해서
주말에 복습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할게.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면 돼. 이렇게. 가자. 고생했어.